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심리학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마음 여행의 주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어쩌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 우리가 바라보던 어른들의 모습은 참 근사했습니다.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 같았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지혜롭고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 중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문득 거울을 보면 조금 다른 내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농담 섞인 자기소개. 어느새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요즘 애들은 이라는 생각부터 드는 나.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뜨끔할 때가 있죠. 우리는 왜 지혜로운 어른이 아닌 꼰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리학이라는 돋보기로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던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나이와 함께 깊어질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마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고 소위 꼰대가 되어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 뇌와 마음이 세월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뇌의 효율성 추구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아니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매 순간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뇌는 일종의 생각의 지름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휴리스틱 또는 어림짐작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으니 다양한 지름길을 탐색하고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익숙하고 검증된 지름길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내 경험상 이게 맞았어.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없었어. 라는 생각이 바로 그 지름길이죠. 이 지름길은 빠르고 편하지만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된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초고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낯선 길을 가기보다 익숙한 길로만 다니려는 운전자처럼 우리의 사고방식도 점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지적 경직성의 시작입니다. 둘째, 나를 지키려는 마음, 바로 자아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이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경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죠. 세상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듯한 느낌,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벽을 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만 할 때는 말이야, 밤을 새워가며 일해서 이만큼 이룬 거야. 그렇게 해선 되겠어? 내 방법이 훨씬 나아. 이런 말 속에는 단순히 조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나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가치 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타인에게 증명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생존 전략인 셈이죠. 여기에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 기제가 기름을 붓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젊은이들의 사례는 쉽게 잊어버리고 뉴스에 나오는 일부 비행 청소년이나 무책임한 행동한 젊은이의 모습에만 집중하며 거봐 내 말이 맞지 하고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세상은 점점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로 가득 찬 곳이처럼 보이게 되고 다른 세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 개념의 변화가 가져오는 정서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제시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인지하는 남은 시간에 따라 삶의 목표와 동기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조금 불편하거나 힘든 관계도 배울 점이 있겠지 하며 감내하곤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재의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새로운 도전이나 갈등을 피하고 마음이 편하고 익숙한 사람,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는 현명한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향이 너무 강해지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피곤한 일, 정서적 소모로 치부해버리고 내 생각에 동조해주는 사람들과의 교류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세계는 점점 작고 안전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고 그 울타리 밖의 세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은 자연스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효율성 추구, 자아를 지키려는 방어 본능, 그리고 시간 개념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심리적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가는 대신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더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멋진 어른,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주변의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해결사나 완벽한 멘토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은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경청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의 대화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자신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돌아오는 판단과 평가, 그리고 섣부른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다고 해보죠. 미성숙한 어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해? 우리 때는 말이야. 비교와 비난.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배부른 소리 하네? 현실을 무시한 훈계. A 회사보다는 B 회사가 낫지. 그 일로 알아봐. 요청하지 않은 해결책 제시. 이런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 고민은 가치 없는 것이구나.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면 젊은 세대가 바라는 성숙한 어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랬구나.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공감과 추가 질문. 이직을 고민할 만큼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애 많이 썼겠다. 감정에 대한 인정. 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싶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같이 생각해보자. 지지와 안정감 제공.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숙한 어른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이라는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는 대신 상대의 눈높이에서 그의 세상을 궁금해하는 사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한마디만 해줘도 젊은 세대는 그 어른에게서 세상 가장 큰 지혜와 위로를 얻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함께 배우려는 평생 학습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은 분명 깊어지지만 세상의 지식과 기술, 문화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알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스마트폰 앱 사용법이나 요즘 유행하는 밈에 대해 물었을 때
그런 건 다 뭐에 쓰는 거야? 쓸데없다. 라고 반응하는 어른과 오, 그게 뭔데? 신기하다. 나도 좀 알려줘. 라고 반응하는 어른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후자처럼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열린 태도를 가진 어른에게 젊은 세대는 존경심을 느낍니다. 세대 차이를 단절의 벽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를 놓을 기회로 삼는 모습에서 진짜 어른의 여유와 멋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기술을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예를 들어 성평등, 환경 문제,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며 선을 긋는 대신 요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 이런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 언제든 기꺼이 학생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어른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가 모여들고 세대를 초월한 지식과 지혜의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바람은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정서적 앵커입니다. 앵커는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닻을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불안과 혼란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줄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의 항로를 대신 정해주는 것과 닻을 내려주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어른은 자꾸만 조타실에 올라가 키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 말대로 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야.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반면 성숙한 어른은 묵묵히 닻을 내려줍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나눠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 좌절하는 청년에게 어느 회사에 원서를 더 넣어봐라 라고 말하는 대신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더라. 지금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결국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속도를 지키는 거야. 나도 예전에 크게 넘어져 본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먼저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사람에게서 얻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가 바라는 멋진 어른의 모습은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고 멋진 어른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심리학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인지적 유연성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뇌가 익숙하고 편한 생각의 지름길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인지적 유연성 훈련은 일부러 뇌에게 낯설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연습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출근길이나 산책로를 바꿔보세요. 늘 가던 카페 대신 새로운 카페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잠자던 신경세포를 깨우게 됩니다. 평소에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이나 잡지를 읽어보세요. 경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역사 소설을, 문학을 좋아했다면 과학 교양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틀이 확장됩니다. 젊은 세대가 즐겨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시끄럽거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어떤 점이 이들을 열광시킬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듣다 보면 그들의 문화와 감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변화와 새로움을 위협이 아니라 흥미로운 자극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건강한 의심을 품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 역지사지를 넘어 역지감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숙한 공감을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역지감지,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을 느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신발을 신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훈련법이 바로 세대 간 리버스 멘토링입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그들의 지식이나 문화를 가르쳐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녀나 손주 혹은 회사의 젊은 후배에게 부탁해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설명해 줄래? 요즘은 다들 카톡 대신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한다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알려줘. 너희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언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꼰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체험의 단절이 때문입니다. 리버스 멘토링은 그 단절된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젊은 세대에게 기꺼이 배움을 청하는 겸손함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가진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방법,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로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왕년의 나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장 시절의 나, 아이들을 한참 키우던 시절의 나, 과거의 영광과 역할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두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과거의 정체성에만 매달리면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은 사실 나는 지금의 나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슬픈 외침과도 같습니다. 성숙한 나이들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직함이나 역할로 나를 소개하지 마세요. 회사 전무였던 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매일 아침 수영을 즐기는 손주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처럼 현재 내가 즐기는 활동과 존재 자체로 나를 정의해보세요.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만드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나는 이제 학생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면 나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새로운 역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관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사람은 지혜와 평온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후회와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현재의 나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랑하는 과정이야말로 과거의 삶까지 온전히 껴안고 자아통합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네 번째 방법, 조언의 유혹을 이기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좋은 의도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섣부른 조언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은 조언 대신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관점을 전환하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니? 가슴이 뛰니 아니면 불안하니? 감정을 탐색하는 질문.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가장 기대되는 점과 가장 걱정되는 점은 각각 뭘까? 장단점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는 질문. 만약 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넌 뭘 하고 싶어? 본질적인 욕구를 탐색하는 질문.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뭐가 있을까? 구체적인 실행을 유도하는 질문이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의 잠재력을 믿는다. 너는 스스로 답을 찾을 힘이 있다는 깊은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장의 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조언하고 싶은 입을 꾹 다물고 궁금해하는 귀를 여는 연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생 연마해야 할 최고의 소통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어지고 꼰대가 되기 쉬운 이유를 심리학의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뇌의 효율성 추구, 나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 그리고 변화된 시간 개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익숙하고 안전한 과거의 성에 가두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어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아는 해결사가 아니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경청자, 함께 배우려는 학습자, 그리고 삶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정서적 앵커라는 것도 이야기 나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꿈꾸는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기 위한 4가지 마음 근력 운동법도 제안해 드렸습니다. 첫째, 낯선 길을 걸으며 인지적 유연성 기르기. 둘째, 리버스 멘토링으로 세대 간 공감 능력 키우기. 셋째, 현재의 나로 정체성을 새롭게 쓰기. 넷째, 조언 대신 현명한 질문 던지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바로 호기심, 큐리아서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호기심, 타인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을 잃는 순간 우리는 배우기를 멈추고 가르치려고만 하게 됩니다. 듣기를 멈추고 말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문을 닫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하고 꼰대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간직하는 한 우리는 평생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세상에 기꺼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쇠퇴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더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연륜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 호기심과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는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되어야 할 어른의 모습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완성형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길 위에서 길을 묻고 함께 걸으며 배우고 성장하는 진행형의 어른일 것입니다. 세월이 선물한 주름과 흰머리가 다침과 완고함의 상징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따뜻함의 증거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어른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나이 듦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나 후배에게 요즘 너희들 사이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니?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성숙한 어른으로 이끄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 여행의 동반자 심리학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지혜와 온기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